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6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검찰발 압제 소식에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신라제는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한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가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딴 악재 소식에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약바이오주 또 이외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종목진단 119를 통해서 자세하게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79번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상담을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좀 평가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랑 좀 다르게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좀 이제 횡보하는 시장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음봉으로는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제 그 종가보다 높이 또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의 종가보다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음봉으로는 나왔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점을 올려줬다는 얘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도 올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전의 주가 조작 의혹에 의한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큰 종목이었던 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 그래서 한 몇천억 정도가 지금 증발 위기에 남겨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2, 3% 정도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마감해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조금 이제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은 수익 보기 좋았던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였던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은데, 과연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안전할 것인가, 이런 것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30%에서 10% 정도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잠시 뒤에 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슈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오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지금 이제 불안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제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 어제죠. 어제 이제 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이 대체할 것을 찾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7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제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월요일 날 시장을 많이 눌러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역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중국 이제 좋은 의견을 내줘서 우리가 좀 이제 잘 화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이제 불안감이 해소가 돼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없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고 이 쌀 같은 경우에도 안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지속적으로 쌀은 또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말과 그다음 행동이 좀 맞지가 않은 그런 이제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나와주는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이제 말로는 미국에서는 뭐 이제 저렇게 끝내고 싶다, 중국에서는 아니다, 막 이렇게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이 실정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중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겠다.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계속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휴전이 진행되고 있었죠. 휴전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좀 휴전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휴전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또 이런 이야기를 내주는 거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증시를 좀 눌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악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일 관계에서도 사실 뭐 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뭐 지소미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면 뭐 대북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반사 이익으로 좀 올라가긴 해줘요. 정확하게 오늘이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막 수익을 크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오늘은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정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그러니까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 장단기 이제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좀 이제 좀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단기 금리 자체가 지금 이제 역전이 된다고 했을 때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역전이 돼버린다면 굳이 이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선물 쪽에 이 물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 시장에 있는 물량들을 빼서 뭐 이제 뭐 은행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흥국에 좀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장기와 장기, 단기와 장기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단기와 장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불안한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지속적인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미증시도 사실 오늘 살짝 올라오다가 좀 이제 눌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대부분 이제 보합권장으로 좀 마감을 해주면서 좀 이제 쉽지 않게 끝났어요. 물론 유럽 증시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안 좋게 좀 마감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참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반등은 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대북주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약주들이 좀 이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한 번 더 이제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약주들의 좀 이제 강한 상승세가 올라왔고 특히 오늘 또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 섹터들이 좀 올라와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상방으로 견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증시도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상당 제가 진단을 통해서 가지고 가시라, 정리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딱 자리를 잘 잡아주고 끝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단기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는 흐름으로 마감했다면 충분히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니면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거 종목을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 오전에 정리를 해서 신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잠시 뒤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시다 하신다면은 문자 보내주시고 잠시 뒤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 반등은 유효하다라고 간단하게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88님의 문자입니다. NS 비중 90%, 단가 16,000원입니다. 꼭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비중을 딱 들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또 90%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또 들어간 종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지금 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에는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N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로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랑 수소차가 다시 한 번 더 이 도로를 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연기관차의 비중, 그 다음에 전기차의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딱 확인했을 때 전기차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에는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괜찮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018년도 말 해서 2019년 초까지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7,000원부터 시작해서 16,000원까지 쭉 올라준 흐름이 보여졌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고점의 저항을 받고 눌러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히 상승하는 구간은 없이 지속적으로 눌러주었고, 결국에는 이번 달 초에 그때 이제, 코스닥 시장이 7% 조정을 받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화요일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딱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잠깐 눌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눌리는 부분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오늘 거래량, 누적 거래량 12,000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은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도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 올라가고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 빠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10,000원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요. 여기서는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눌려버려서 왔다 갔다 해주면은 아마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오랜 기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음봉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음봉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고 오른다면 10,000원에서는 정리하셔야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083님의 문자입니다. SN텍 1,850원의 매수, 비중 50%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SN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도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급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신 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SN텍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2019년 사실 2019년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냥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 그냥 우리가 매매를 딱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런데 2019년도 이제 중반 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2019년도 5월부터 시작했던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5월달, 6월달 좀 자리를 잡아주더니 7월달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달 엄청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8월달 초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에서 이 종목은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쭉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8월 중순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눌리면서 고점 놀이하다가 결국에는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 안 올라올 것이라 봤을 때는 안 올라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9,300원이어서 괜찮아요. 제가 일단은 가장 걱정했던 구간이
가장 걱정했던 구간이 13,000원 이상에서 매매를 하셨을 때 가장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는 안 올라와요. 지금 현재 이 SN텍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라라고 경고 딱지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유가 없이 올라왔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가가 7,000원, 9,000원, 8,000원 이쯤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000억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누군가가 의미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반드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반등은 나올 거예요. 살짝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네? 예전에도 8월 초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고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고 가지 마시고 내일 반등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대가 아니라 내일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내일에는 꼭 반드시 정리를 줘야 하는 종목이다 설명을 하셨고요. 491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SN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81님의 문자입니다. 애경산업 36,000원에 30%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애경산업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도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예전에 그 이데일리에서 진행했던 썰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이 종목이 이제 중국에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의 2등급 도시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한 40%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부터 사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쭉 떨어지고 있었죠. 쭉 떨어지고 있다가 뭐 일단은 뭐 얼마 전에 좀 반등이 나왔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권 때문에 이제 뭐 애경산업이 좀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일본 그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일본에 거의 많은 노선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 현재 거의 99.9%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선이 다 취소가 되고 손실이 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이 손실 나는 기업을 인수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아시아나 인수권도 지금 이제 좀 이제 수그라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애경산업 뭐 치약이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넘어서서 사실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권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지만 지금 일본의 불매운동 때문에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36,000원이신데 36,000원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36,000원 구간이 지금 이 종목에 잠깐 내려오다가 지지와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뭐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물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이 떨어지고 그랬던 것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엮여 있는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올라오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끌고 가셔서 목표가는 4만 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저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거 좀 이제는 못 하겠고요. 이 종목 빨리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겠습니다 하신다면은 내일 증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3거래일 차트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도전 캔들 3거래일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지 살짝 반등, 또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캔들 자체도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빠르게 수익을 좀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아마 내일 34,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럼 34,000원쯤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길게 본다면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렸고요. 내일 뭐 34,000원 정도까지 오면 짧게 본다면 그쯤에서 정리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는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2,750원이고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12,750원에 15%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네. 저기 그 경제 TV를 보고 방송 보고 제가 예, 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추천주였던 것 같아요.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12,750원에 15%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또 이제 뭐 경제 TV를 보시고 매매를 좀 하셨는데 생각 외로 좀 많이 안 올라가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쪽 무슨 어떤 경제 TV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대바이오를 매수를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췌장암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매수를 하라라고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네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차트를 딱 보시면은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췌장암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상승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엄청나게 나와주다가 결국에는 6월달 말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한번 상한가를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췌장암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지금 이제 주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췌장암에 관련되어 있는 약품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나와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우리나라 현대바이오의 약품을 산다라고 한다든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또 이 영업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뭔가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잘 나와줬을 때 충분히 저는 이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셨을 때 이 종목이 아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16,000원까지 나올 거예요. 16,000원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주봉을 보신다 하시더라도 딱 올라갔다가 결국엔 6월달 말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7월달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8월달 딱히 상승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종목도 좀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코롱 티슈진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약간 반사이익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론 바이오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에서도 저항 라인 때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16,000원대까지는 일단 여기가 1차 저항 라인 때거든요. 그래서 1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 목표가는 16,000원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예상외로 너무 안 간다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와서 이 종가상 10,000원이거든요. 종가상 10,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이 종목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태까지 최근에 이제 2019년도 들어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췌장암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10,000원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까지 계속 10,000원 이하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정말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0,000원을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일단 월봉상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눌렸지만 10,000원의 지지라인 때 잡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다라고 판단하고 반등 기회를 노린다면은 16,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현대바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488님의 문자입니다. 모나미 매수가 6,780원에 비중 15%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모나미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볼펜이라든지 사무용품을 좀 만드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모나미가 많이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볼펜 하면 일본 제품이 좀 더 우수하다고 우리가 판단했고, 사실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볼펜을 산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볼펜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일본 볼펜을 사지 말고 우리나라 걸 사자, 이런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이 모나미가 애국주의 테마를 띠면서 한번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다가 눌렸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지금 현재 계속 그런 그 약간 소강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잠시 횡보하다가 7월달 말 8월달 초에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눌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눌렸다가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셨을 때 이제는 뭐 애국 테마를 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시간은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일본과 뭐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요.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일본 걸 안 살 것이고, 뭐 일본의 뭐 지소미아가 되든 뭐 만료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사실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영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애국주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마 이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에는 계속 눌리다가 한 번 급등, 눌리다가 또 한 번 급등,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이 나와주겠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6,780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오늘 좀 매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어제 매매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눌리는 구간이 여기까지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6,000원 밑에까지 한번 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6,000원까지 밑에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살짝 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고점과 고점에 연결을 시켜본다면 눌렸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목표 라인 때는 7,000원밖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큰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가 아니라 7,000원쯤에서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홀딩하시고 7,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나미는 7,000원에서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인탑스요. 네, 인탑스요. 14,700원에 10%. 네, 인탑스 14,700원에 10%.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이고, 처음에 마치 실적은 앞으로 나온다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샀더만 올라가더만 막 살살 다 빠져버려요. 네, 좀 올라가는데 싶더니 지금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인탑스 14,700원에 10%입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망은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탑스라는 종목 아까 이게 들어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 실적이 뭐 나와준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막 줄줄 좀 흘러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좀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제 갤럭시 이제 노트 이제 새로 나온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5G가 이제 하반기 때 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기종 변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케이스 산업이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영업이익은 좋게 나올 겁니다. 영업이익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앞으로 좀 나온다가 그래 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로운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5G가 상용화가 더 잘 됐을 때 이 5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핸드폰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꿨을 때 기종 변경을 통해서 또 케이스까지 같이 팔리면서 또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14,7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요때쯤에 좀 매수를 진행하셨다가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이때부터 막 계속 이제 내려가주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수급 상태를 딱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들은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수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둘 다 팔았지만 개인들이 또 이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진행했냐면 도전 캔들을 마감해줬거든요. 오히려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게 들어오면서 도전 캔들을 마감해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다가 양봉의 도전 캔들이 나오고 어제장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이라고 보셔도 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고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지지라인 때 딱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라인 때 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16,000원까지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 16,000원까지는 그래도 수익권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네네. 좀 반등할 때 한 10% 더 실어보면 안 됩니까? 아, 지금 비중이 좀 1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으시고 싶다. 비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때는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지금 네. 딱 어느 구간이냐면 1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0원을 밑꼬리로 딱 지지받고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가 좀 더 내리시면은 아마 평단가가 13,700원쯤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13,000원을 밑꼬리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탑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진단 119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관이 오늘도 온라인 방송 이어가셔야 할 텐데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지금 요즘 시장 좀 애매합니다. 뭐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뭐 별로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또 전반적으로 또 이제 하락해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과연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지 현재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까지 진행하는 걸 봤을 때 내일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반등하는 시장에서 반등하는 섹터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약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제약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신뢰감도 없고 지금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임상실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조만간 임상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종목들은 실질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그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올라가지 않았던 그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제약주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 들어오신다면 내일 급등할 수 있는 그 제약주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손실만 계속 보시고 수익이 좀 없다 또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모르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조금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694님의 문자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2,712원의 비중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뭐 일단은 크리스탈 신소재 뭐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또 알고 계실 건데 사실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올라올 타이밍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올라오는 구간의 이슈를 보시면 이때 이제 뭐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 섹터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강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 히토리에 대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을 때는 급등이 나오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소강 상태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가 2,700원쯤이에요. 그러면 2,700원이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셨는데 아마 매수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넘게 좀 들고 오시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횡보를 하다가 또는 약하락이 나와주다가 급등 한번 나오고 또 횡보하다가 또는 그 약하락이 나오다가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손실폭은 있지만 폭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판단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400원에 잡으시고 여기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3,000원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 잡고 진행하시면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손절가는 2,400원, 목표가는 3,000원 설정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타랩스고요. 네. 2,400원에 처음에 매수를 해서 네. 한 손절을 하고요. 1,4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단가가 1,800원이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가갖고 너무 지루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평단가를 낮춘 상태인데도 손실이라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상승 가능할지 한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종가리 메타랩스 1,80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생 많으세요. 아우,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네네. 일단은 뭐 메타랩스 이제 매수도 하셨고 또 추가 매수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나서 손절 일부 10% 손절했다가요. 아, 네네. 추가 매수도 1,400원대에서 해서 이 단가를 맞췄거든요. 원래 2,400원이 매수가예요. 아, 2,400원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었네요. 네, 그러다가 그때 또 당시에는 막 네네. 전문가분들이 막 4,000원까지 막 목표가를 주고 하시더라고요. 4,000원까지요. 네네. 아, 4,000원 너무 높은데. 자, 그래서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뭐 매수를 하셨다가 뭐 손절까지 또 치시고 뭐 또 이제 평단가 또 내리시고 막 이렇게 막 계속 굉장히 좀 이제 막 왔다 갔다 좀 하셨는데 사실 뭐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 쪽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e스포츠, 그러니까 의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헬스케어 쪽보다는 지금은 의류 쪽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일본과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였던 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종목들, 뭐 TBH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류 쪽으로도 다른 거 갈 때 안 가고 네. 오늘 바이오 헬스 이런 거 갈 때도 안 움직이고 네네네. 도대체 아,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그 수급 상태를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물량을 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타기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메타랩스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시총이 너무 낮아요. 자본금도 별 낮고 시총도 좀 이제 낮은 상황인데 2018년도 후반쯤에 엄청난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도 좀 별로 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한 4월 달 요때쯤에 한번 반등이 나오더니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류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가고 오늘 헬스케어 올라갈 때 또 같이 안 올라갔다. 도대체 이 종목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좀 보신다면은 네. 의류 쪽에 속해 있긴 해요. 지금 헬스케어 쪽보다는 의류 쪽에 좀 속해 있는데 의류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뭐 의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어요. 뭐 속옷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좀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또는 중국에까지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뭐 이제 뭐 브랜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딱히 매출이 많이 나고 있다,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개인들이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평단가를 맞추신 구간이 1,800원이에요. 그래서 1,800원까지 평단가를 맞추셨고 지금 주가가 1,345원. 그러니까 1,300원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제 1,5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 번 더 올라온다면 1,500원을 돌파해서 그래도 1,700원까지는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7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쪽 구간이 가장 많은 물량대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대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봉 지금 딱 보시면은 답답해요. 그냥 예전부터 그냥 쭉 밑으로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내려왔다가 이거 완전 저점에서 뭐 올라오면은 예전처럼 뭐 6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 6번까지만 와도 좋겠는데 탈모제 관련주로 이거 처음에는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안 되나 봐요. 지금 탈모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상태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는 원래 이제 남성의 남성 시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을 타겟으로 했다가 여성으로 타겟을 바꾸는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모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탈모로 이제 매매를 하실 거면은 시간을 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 정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 좀 낮추시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어느 구간에서 좀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막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야 돼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돌파해서 지지받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1,4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한번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은 1,400원쯤에서 지지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20%까지요? 네네네. 그래서 20%까지만 매수하세요. 그래서 총 비중 4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1,800원에서 1,400원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평단가 1,600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가로 잡고 있는 구간이 1,700원이기 때문에 1,7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막 어지럽히다가 갑자기 막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종가상 1,280원. 종가상 1,280원을 이탈하면은 이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래 갈까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6개월 가는 네. 네네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 시원하네요. 네. 네, 메탈랩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1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종목진단 119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7만 원에 10%입니다. 추매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투어는 좀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투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막 여행을 갈 때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죠. 일본 여행을 안 가요. 그러면은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중국, 태국, 대만 이런 쪽으로도 사업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했던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 800만 명 갔습니다. 우리나라 2위예요. 우리나라 750만 명 갔어요. 그러면은 중국 14만 명에서 800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750만 명. 누가 더 인구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갔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투어의 영업이익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7만 원이에요. 매수가가 7만 원이 아니라 평단가가 7만 원이었죠. 뭐 매수 추가해가지고 좀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7만 원까지 올라오려면 일본과 지금 이제 그 무역 분쟁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끝낼 때까지 그냥 끝내겠습니까? 이 민족의 또 이제 그 골이 깊은 나라인데 과연 그 금방 끝낼지는 미지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갈 것 같고, 그럼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딛고 뭔가 다른 상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졌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와 주겠죠. 그래서 이 하나투어가 올라갈 때는 일본을 안 가지만 영업이익에는 문제 없다. 뭐 아니면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다른 돌파구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조금 애매한데 빠르게 좀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10%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그 수익 본 만큼 이 종목을 빠르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게 좋겠다.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819님의 문자입니다. 메디포스트를 37,000원에 매수 비중은 30%입니다. 첨생법이 통과되면 상승할 줄 알았는데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메디포스트 앞으로는 잘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에는 지금 그 기업의 실제적인 이슈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뭐 검찰 조사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막 하한가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코론티슈인 같은 경우에도 인보사 사태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18년도 초반, 2017년도 후반부터 2018년도 초반 이때 제약 조직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하락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저항 라인대를 뚫고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 구간에서 수급 상태를 봤더니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또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35,000원까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매수가가 37,000원이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본다 하더라도 손실 구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수익을 크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약손실이나 아니면은 35,000원을 돌파해서 살짝 더 올라왔을 때 약간 보합권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 종목을 한번 뽕을 뽑아보겠다. 5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5,000원쯤에서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1차 목표가 3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의 상담 오늘도 모두 도와드렸고요. 정말 이제 또 온라인 방송 이어가셔야 하는데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상담 진단하는 것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거든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오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다음에 티슈진 이런 종목들의 반사이익으로 잠깐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은 진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약주 중에서 내일 바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제가 뽑아놨고 지금 현재 1차 임상 구간이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조만간 임상 결과가 나오는 종목, 그래서 수혜를 받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